다음 발표는 Legal Framework of EEXI를 주제로 한국성급의 이태훈 책임검사원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성급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훈 책임검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근본 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EEXI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EEXI에 대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은 실제 적용도 다 해보셨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실제 협약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EEXI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게 EEXI다라는 걸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근본 발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EXI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근본 75차 때 승인된 협약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EXI란 무엇이냐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 마폴 부속서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 6장에 대기오염 파트, 또 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나갔는데요. 뭐 정의, 개념, 검사 다 나가다가 19장 정도 가시면 선박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효율은 뭐냐? 지금 그림에 보시는 선박이 내뿜는 CO2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그러니까 선박이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CO2를 작게 내뿜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EXI를 왜 규제하냐? 지금 그림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신조선 같으면 우리 EEDI가 적용되고 있죠.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신조선은 EEDI 말 그대로 디자인 인덱스로 이미 에너지 효율이 계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현존선 같은 경우, 즉 EEDI를 적용받기 이전 선박들, 이런 선박들은 사실상 CO2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박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한 이 시점에 현존선이 아무 규제 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다라고 해서 도입된 규정이 EEX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EEXI는 어떤 걸 커버하고 있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EEDI는 이미 디자인 팩터, 그 선박이 신조하면서 나오게 되는 뭐 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팩터들을 다 강조하고 있고요. EEXI는 그에 추가해서 약간의 운항적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EEXI가 사실 그 보시면 디자인 팩터랑 운항적 팩터랑 그리고 익스터널 팩터까지 다 합친 부분들을 실제 AR이나 EOI 등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즉 심프,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로 이미 선박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디자인 플러스 개념이 EEXI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EEXI는 EEDI랑 단어는 쭉 갔다가요. 중간에 existing ship, 그래서 XI입니다. 그리고 EEDI는 디자인 인덱스라서 EEDI고요.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공식은 같습니다. 두 개 구하는 공식은 다 똑같고요. EEDI에서 요구되는 협약 만족사항들이 다 같이 요구됩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에 보이시는 EEXI 테크니컬 파일, EEDI도 테크니컬 파일 다 승인받고 보관하고 계시죠? 요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승인받는 내용들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E 증서도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 EEDI랑 같은 규정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EEDI 플러스 EEXI는 어떻게 만족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존 선박, 그러니까 existing vessel이 계측되는 EEXI 값, 요 값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협약에서 규제하는 EEXI 규제치에 만족을 하냐 안 하냐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사실상 만족을 하면 뭐 협약 만족하니까 더 이상 규제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패스고요. not meet, 만족을 못할 경우에 약 크게 대략 4가지 정도의 대처 방안이 있는데요. 사실상 모든 선주들이 취해야 될 방안으로 생각되는 우리 엔진 파워, 출력을 제한하는 EPL 도입이고요. EPL 도입 외에 연료를 바꾼다든지 혹은 기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만약 이런 방법들로도 불과하다.
하면 이제 신선으로 교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required EXI, 그러니까 허용치, EXI에 대한 허용치를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서트가 나오게 되고 승인받은 선박이 운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실예로 세 가지 선박이 있습니다. 십 타입이 A, B, C로 있는데요. 이 제일 밑에 보시는 C 선박이 실제 EXI를 만족하고 나온 선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EXI 규제가 2023년 1월 1일자 EXI 그 감축률이 있겠죠. EDI 페이즈 2, 3 사이인데요. 그거를 만족하고 나온 선박,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자 이후에 나온 선박들, 이런 선박들 중에 뭐 톤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이 EDI를 적용받으면서 EXI도 동시에 만족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들은 더 이상 추가로 EXI를 계산하거나 뭐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패스고요. 10B에 보시면 이런 선박들이 사실 EDI 페이즈를 받고 나온 선박입니다. 단 2013년 이후 페이즈 0부터 2 사이로 받고 나온 선박이죠. 예를 들면 2015년 혹은 뭐 2018년 이때 나온 선박들, 이런 선박들은 사실상 2023년도 이 XI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 XI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를 들면 나올 때 페이즈 1을 적용받아서 10%의 감축률로 나왔는데요. 이 XI 규제는 추가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의 10%를 더 감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의 10% 감축을 위해서 엔진 파워 리미테이션은 대략 이 예시입니다. 한 46% 정도를 저감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10타입 A를 보시면 이런 선박들은 이 프리-EDI 선박이라고 EDI 규제 이전 선박입니다. 즉 EDI 계산 자체를 하지 않은 선박이죠. 이런 선박들은 EDI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요. 계산한 적도 없는 배들입니다. 이런 배들은 실제 가이드에 따른 계산 방법을 적용시키면 65% 정도의 EPA 저감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위에 톤수에 나온 선박들에 대한 예시고요. 그래서 ABC로 보시면 추가로 얼마나 많은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DI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호를 빨리 말씀드렸고요. 근본 75차 NEPC 때 승인된 협약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협약의 순서는 정의부터 나가겠죠. 데피니션부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데피니션에 EDI가 있었는데요. attained EDI, 그리고 required EDI가 있었는데 똑같이 attained EXI와 required EXI가 다 들어왔다. 그래서 협약 구문에 실측 그리고 규제 EXI 값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베이 부분입니다. 검사 부분이고요. 일단 협약 발효 이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때 attained EDI 값이 검증되어야 한다. 즉, 이 부분은 실제 협약 개정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중간이나 혹은 정기 검사 때 하자라고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첫 번째로 첫 번째 연차 검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도래하는 연차 검사 혹은 정기적 검사 때 이전까지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다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주요 개조에 따라서 설정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EXI 값도 재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인지하셔야 되고요. 감축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 표에서 쭉 보시면 약간 이 무슨 값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마폴 부속서 우리 21규칙에 보시면 그 required EDI 값이 있습니다. required EDI 값이 페이지 1, 2, 3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근본 차수에 페이지 3 값이 조정이 됐습니다. 좀 더 강화됐죠. 일단 특정 선종은 연도가 2022년으로 당겨진 배도 있고요. 그리고 톤수별로 감축률이 훨씬 강화된 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XI 도입이 202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EDI 페이즈 2와 페이즈 3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020년과 2025년이죠. 그래서 이 XI 역시 그 EDI 값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져오는 페이즈도 똑같이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약간은 감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글에 적어놨지만 뭐 특종 선장, 벌크나 탱커 등의 대형 선박들은 약 한 5% 정도 감축률이 절감받았습니다.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이 표는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우리 협약 책자나 우리 캘콘을 이용하셔가지고 현재 그 마폴 부속서 6장 21규칙에 있는 페이지 3 단계와 약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건 좀 적용이 좀 세게 받았구나, 어떤 건 조금 낮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 보유 선대에 비해서 어떤 건 수치가 낮은 것도 있으니까 주력 선종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주력 선종에 맞는 수치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검토 규정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XI 값 중에 그 첫 번째 연차 검사부터 우리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저희는 연차 검사 아니고 중간 검사 이후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고자 했었는데요. 일단 문서 제출 국가 자체가 연차 검사부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준비하는데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이따가 CII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EXI에 대한 추가 규제 부분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 추가 EXI 혹은 CII를 달성하는데 달성 못한 배들에 대해서 혹은 등급이 낮은 배에 대해서 EXI를 추가로 규제하자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리뷰 조항이 들어가면서 사실 어떤 건 양보하고 어떤 건 가지고 그래서 연차 검사로 좀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검토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도를 보시면 2026년 1월 1일까지 재검토 완료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문서 초안에는 2026년 5월 202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거의 문제 없이 2026년으로 다 동의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한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나라들은 현재 EXI 수치가 현존선 저감,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 빨리 재검토해서 더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자라는 취지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너무 엄격하다. 이거 지금 다시 재검토해서 좀 낮춰야 된다. 라고 해서 좀 더 빨리 검토하자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 두 의견이 다 맞닥뜨려져서 가장 빠른 2026년 1월 1일까지 재검토 완료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검토 이후에 아마 추가 강화 혹은 저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SC 검사 사항입니다. 일단 뭐 PSC 검사 사항은 기존에도 문구가 있었지만 현재 보시면 선박에서 심프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항목이 나왔고요. 우리 EXI 도입으로 인해서 이 IE가 다 재승인 받아서 나가겠죠. 대부분의 선박들이. 기존에 이 DI가 EXI 허용치 이상을 만족하고 나온 선박 같으면 물론 IE 재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양식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단순 재발급은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수치 계산이나 테크니컬 파일의 재승인 등은 요구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IE 검사 그리고 심프 이행 여부도 PSC가 검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고요. 실측 EXI와 규제 EXI 이건 뭐 아까 한글로도 영어로도 말씀드렸지만 attained와 required입니다. 이 attained와 required는 EXI 값은 주관청 혹은 주관청이 위임한 인증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왔고요. 이 값은 보시면 기존에 이 DI 값하고 다 같습니다. 그냥 이 DI가 EXI로 바뀐 거고요. 저 개수가 X가 Y로 바뀐 겁니다. 그 X는 EDI의 저감률이고요. 저기 들어가는 100분의 Y는 EXI의 저감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과 라인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주관청이 인증받은 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옆에 보이시는 I 증서가 발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발급된 I 증서에 대한 계정 부분이고요. 요 I 증서 부분에 쭉 보시면 지금 현재 이 DI 테크니컬 파일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어떤 사항이냐라고 체크하고요. 9번 사항에 이 XI 부분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XI 테크니컬 파일을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EXI 테크닉 파일의 사항들을 만족하냐, 데이터가 승인받았냐 등등 지금 밑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고요. 이 생략된 부분을 제외하면 밑에 EXI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 대해서 승인받은 인정기관, RO가 검사하고 엔도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술적 조치로서 이 XI는 모든 선박들이 가져야 될 강제 규정입니다. 이 XI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I 증서가 발급되지 않고요. 이 I 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선박이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신규 법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거나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성급 혹은 관련 기관, 업체를 통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같이 공유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